애플 좋아 보인다, 아마존 그 다음 좋아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펼쳐놓은 게 많고 셋 중에 하나만 해도 충분히 매출이 나온다. 메타는 라마를 잘 만들고 있고 훌륭하지만 안 긁은 복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글은 CPU 만들어야지, GCP 해야지, 제미나이 했지, 젠마 했지, 거기에 구글 워크플레이스 해야지. 각 회사들하고 좀 협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두가 적인 거예요. 전선이 너무 높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남았는데요. 여기는 또 볼 게 있습니까? 이제 시즌 3 시작을 할 때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대에도 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잖아요. 근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온 다음에 지각 변동도 있는 것 같고 왜 유망한지 각계격파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다른 기업들 한번 조금 분석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메타, 구글, 엔비디아 이렇게 6개 저희가 분류했던 항목들 AI 하드웨어, 이제 클라우드, 그다음에 모델, LLM 옵스, 어플리케이션 컨설팅. 그래서 뭐 컨설팅이나 LLM 옵스는 클라우드하고 세트니까 따로 다루지 않을 거고요. 크게는 이제 AI 하드웨어, 클라우드, 모델,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스로 한번 분류를 해서 각각 회사들이 뭐 하고 있나 좀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전략이 3개입니다. 그래서 오픈 AI하고 협력했으니까 GPT가 애저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네. 많이 올라갔습니까? 마켓 점유율도? 많이 올라갔죠. 그거 덕분에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 AWS가 압도적인 1위였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자체로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SQL 서버 쓰는 건 우리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활용 위주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이게 워낙 또 비즈니스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들을 잘 끌어들여서 기존에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돌리던 회사들을 되게 좀 잘 유도를 해서 확장을 굉장히 잘했고요. 영업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잘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매출원이죠. 네.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돈을 안 받지만 되게 중요한 개발 도구고, 그래서 개발자를 위한 도구, 그 다음에 생산성을 위한 도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다가 클라우드를 넣어서 매달 사용료를 받으면서 전 세계로 쫙 퍼뜨리고 거기에 이제 LLM 기능들을 또 놓고 있죠. 세 번째가 이제 PC 사업. 윈도우즈가 잘 풀려야 그 윈도우즈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백엔드로 쓸 건가 애저가 될 것이고, 또 윈도우에서 많이 쓰여야 그 위에 자기네들이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다 돌 테니까. 그래서 이 윈도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코파일럿 플러스 PC. 우리는 LLM이 내장된 윈도우야. 정말 LLM 쓰기 좋게 해놨어요. 코파일럿 스택이라 그래서 라이브러리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윈도우 자체도 내장을 잘해서 모든 기능들이 LLM을 쉽게 쓰고 자기네들도 LLM을 잘 돌게. 딱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미리 발표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코파일럿 플러스 PC, 뭐 윈도우스 OS도 아직 안 나왔고 뭐 하드웨어도 아직 만들고 있고 뭐 등등등등 갈 길이 멀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3개를 발표를 했는데 네. AI 클라우드 애저, 네. 이거는 저번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LLM을 내장해 버리면서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이 사라진 거예요. 윈도우스하고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애들은 애저의 오픈 AI GPT를 부르겠는데 네. 맥OS하고 iOS하고 아이패드 OS로 돌아가는 것들은 그냥 온디바이스 LLM을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매출에 타격이 있는 거고, 심지어 애플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가 점점 더 좋아지고 글도 많이 쓰기 시작하면 또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직접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켓 시어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저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파일럿 플러스 PC 같은 경우에는 야심차게 발표를 했지만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훨씬 더 좋은 걸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생각한 만큼 이제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영향이 덜 커질 수도 있고, 애저도 굉장히 의미는 있었지만 온디바이스 AI가 되면서 클라우드 AI에서 온디바이스 AI로 갑자기 포커스가 바뀌면서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3개로 굉장히 잘 세웠어요. 클라우드도 AI 클라우드도 가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도 AI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고, 윈도우스도 AI 윈도우스로 가고. 근데 이제 2개는 약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만 해도 월 30%를 받는데 사람들이 그 돈 다 내면 이거 엄청 큰 매출이거든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펼쳐놓은 게 많고 3개나 메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만 해도 충분히 매출이 나온다. 그래서 도전은 있겠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정도고요. 그리고 일단 애저가 계속 영향력을 올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도전이 있다지 사실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 전까지는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독주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독주 체제에서 1강이었다면 이제는 2강으로 좀 변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디죠? 애플입니다. 애플도 그러면 말씀해주신 6개 영역에서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로 됐고, 모델 같은 경우에도 오픈 ELM이라는 굉장히 좋았던 오픈소스 모델을 냈지만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냈고, 응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iOS, macOS 자체의 앱들도 많고 이걸 또 밖에 열어주니까
다 돌아가는. 애플도 거의 마이크로소프트급으로 걸쳐져 있었는데 네. 죽으나 사나 온 디바이스. 애플만의 길로. 그래서 되게 강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MPU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건데 전기를 적게 쓰고 AI가 잘 되는. MPU가 애플에서 이제 뉴럴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네. 이게 M1, M2, M3, M4 다 M 시리즈는 다 이겁니다. 데스크탑하고 아이패드는 이제 M 시리즈로 가고 아이폰 시리즈가 A 시리즈인데 A11부터 뉴럴 엔진이 들어갔어요.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인 아이폰 15부터 우리는 지원하겠다. 이 애플 인텔리전스는 했지만 이게 꼭 제한이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저의 예측은 해보고 되면은 과거 버전들도 좀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새로운 기계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이게 안정적으로 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퀄리티가. 그래서 이거를 더 최적화하고 더 압축하고 본인들의 노하우가 쌓이면 조금 옛날 기계들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A11 이전에 아주 옛날 것들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그래도 한 3, 4년 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긴 합니다. 이게 노하우가 쌓이니까요. 최적화 노하우가. 이게 무턱대고 과거까지 해줬다가 배터리 광탈 이런 거 문제 생기면은 엄청 욕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확장하면 되는 거죠. 뭐. 네. 애플 인텔리전스에서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앱 인텐트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결국 앱들을 밖에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리가.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열어서 이런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내.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카카오톡을 제어해요? 사람이야 카카오톡 열어서 이제 아니까 네. 버튼 누르지만 모르는 사람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비슷하게 그걸 앱에서 열어주는 거. 앱에서 기능들을 밖으로 다 열어주는 게 앱 인텐트라고 해서 애플이 정한 규약이고 그게 앱들이 다 열면 밖에서 이제 시리로 그걸 다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그걸 안 해주면은 그 앱은 못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미래에는 그냥 앱의 스크린 화면을 보고 LLM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버튼 뭐 저 버튼은 뭐 사람처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면 처음 보는 앱도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겠지만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냥 앱에서 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보내기 기능이고 이거는 메시지 여기다 넣어야 되고 뭐 등등등 정리를 해서 던져주면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앱 인텐트로 각종 앱들이 기능을 잘 보내주면 그걸 연결해서 돌아가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안드로이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애플은 확실히 개발사들과 함께 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경향이 보이겠네요. 한 1, 2년 동안은 최소. 그렇죠. 이거를 완전 똑같이 베끼자니 그건 좀 부끄러울 것이고 네.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하자니 개발사는 귀찮고 그래서 이미 지금도 iOS 버전 개발하는 거하고 안드로이드 버전 개발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거기서 데스크탑 개발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근데 그 데스크탑도 윈도우스 있고 맥 있잖아요. 네. 크게는 윈도우스 버전, 맥OS 버전, 그 다음에 iOS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4개를 만들어야 돼요. 앱을. 거기에 웹 버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5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터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웹 만들어갖고 웹 앱으로 그냥 다 넣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파편화되는 게 개발사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많이 통합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네. 어떤 앱은 저희 앱의 AI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시려면 애플 기기를 쓰셔야 합니다라는 게 문구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했던 5가지를 다 지원하지 않는 앱들도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몇 개만 지원하는 데들도 있죠. 최근에 한국에서도 무신사 같은 경우가 이커머스 페이지를 데스크탑 웹 버전을 없애버렸어요. 대부분의 매출이 모바일에서 나기도 하고 네. 한쪽에만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모바일에만 집중하는. 근데 생각해보면 이 개발 비용은 2개를 만들면 2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꼭 그렇진 않은데 그럼 한쪽을 포기하는 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웹부터 iOS, 안드로이드, 맥OS, 윈도우스 5개 중에 네. 뭐를 포기할지 개발사들이 매출에 따라서 그런 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네요. 애플이 됐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네.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돌아가는 백엔드는 아직도 AWS예요. 여전히 클라우드에 막강한 1인자를 하고 있고 네. 이거는 굉장히 기반 사업, 대규모 투자 사업.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널고 그걸 다 관리하고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그래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온 거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들이 다 AWS 위에서 돌아가는 거고 물론 이제 구글도 좀 특화된 게 있고 뭐 애저 특화된 게 있지만 그래도 AWS가 막강하고 이 AWS가 또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옆으로 가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엔비디아가 결국 굉장히 좋은 GPU를 만들었지만 네. 그 GPU가 비싸기도 하고 전기도 너무 많이 먹고 뭐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데이터 센터들도 우리가 우리 걸 직접 만들어 쓰면 좋지 라고 하면서 점점 탈 엔비디아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몇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막 표준안도 자기네들끼리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제끼고 네. 자기네들끼리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메타 같은 다 모여서 만들고 있거든요. 놀라운 거는 아마존은 참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엔비디아가 혼자 막 치고 나가고 있고 아마존이 몰래 그거를 다 잘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하려고 하는 2강 체제이긴 한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각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A100이나 H100이나 H200 같은 거를 다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마이야, 그리고 애플은 애플 실리콘 뉴럴 엔진 네. 밖에 팔진 않아요. 근데 자기네들 쓰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 메타도 미타 만들고 구글은 이제 TPU 되게 유명한 것들 다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아마존이 되게 독특한 게 네. 결국 인공지능은 두 개가 있어요. 학습과 추론. 근데 이 말장난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따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하나로 두 개를 다 하는 게 뭐 가능한데 네. ML의 시대에는 학습이 훨씬 많았고 추론은 되게 가벼웠어요. 근데 LLM의 시대에 오면 추론도 되게 복잡한 거예요. 학습도 물론 복잡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아마존은 구분해서 이 트레이닝을 위한 칩은 트레니움 말장난 같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를 위한 칩 이름은 인퍼런시아. 네. 아바타 네. 영화에 보면은 외계 행성에 가서 광석을 구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구한다가 영어로는 이제 네. 오브테인이에요. 오브테인. 근데 못 구한다는 거는 언오브테인이잖아요. 그런 단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말장난으로 만들어내고 네. 그 광물 이름이 언오브테인이에요. 못 구하는 광물. 못 구하는 광물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어쨌든 네. 그런 맥락에서 트레이니움과 인퍼런시아. 근데 이게 잘 만들고 있고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를 돌리고 뭐 AWS 오랫동안 잘해왔고 모델 자체도 사실 성능이 고만고만해도 싸고 잘 돌아가는 모델이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모르게 타이탄이라고 자기네 모델을 만들었어요. 뭐 크게 발표도 안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조용히 이렇게 해서 자 LLM 부를 거면 저기 애저에 가서 GPT API 100원 내고 부르든가 우리 거 싸게 뭐 예를 들면 10원 내고 부르든가 이러면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스케일의 싸움 우리 전 세계 다 지원해.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리고 뭐 빨라 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AWS가 약간 온 디바이스 AI는 애플이 굉장히 많이 먹는다면 클라우드 LLM 네. 결국 이제 온 디바이스 LLM과 클라우드 LLM인데 클라우드 LLM은 물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가 좀 강하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 컨텍스트에 관련된 거 위주로 하는 거고 네. 서버에서 돌아가는 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업무용 솔루션이다 그러면은 서버에 뭐 이메일이 1기가가 쌓일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거를 온 디바이스에서 어차피 못 해요. 그래서 뭔가 개인의 그냥 편한 활용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까지 이용해도 되겠지만 업무에 굉장히 복잡한 LLM을 해야 된다면 이제 AWS에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하고 싼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아마존이 AI 클라우드 시대에 이렇게 타이탄이라는 새로운 모델도 만들고 트레이니움 인퍼런시아라는 칩도 만들고 AWS 계속 AI에 준비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칩 판매량을 보면은 네. AWS가 제일 크니까 네. AWS가 제일 많이 샀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프를 보면 아닙니다. 의외로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AR 하려고 제일 많이 사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메타가 워낙 AR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사가고 아마존은 그거에 3분의 1밖에 안 사요. 그 말인즉슨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걸 열심히 쓰려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통계 같은 걸 봐도 지금 AWS의 LLM API 콜의 한 15% 정도는 자기네 걸 쓰이고 있다고. 정확한 통계는 발표가 안 됩니다, 당연히. 네. 하지만 10% 이상, 15%까지 자기네 걸 쓰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존도 소리 소문 없이 자기네들의 강점을 살려서 AI 시대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좀 그런 의문은 드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GPT라는 굉장히 큰 우군이 있는데 오픈 AI에 투자를 했으니까 아마존은 그거보다는 좀 약한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게 데이터와 GPU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네.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 다 넣고 그다음에 왕창 GPU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상위 수렴되고 있고요. 새로운 오픈소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GPT가 있지만 파이라는 또 오픈소스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은 오픈 ELM이라는 오픈소스 모델이 있고 자기네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아마존은 클라우드라고 제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있지만 자기네 타이탄도 만들고 메타도 라마를 오픈소스로 내고 뭐 구글도 그런 점에서는 제미나이를 직접 냈지만 또 개발하는 오픈소스 모델을 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상위 수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회사가 얼마나 빨리 치고 나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당장은 고만고만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오픈 AI가 애플과 제휴를 하면서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면서 좀 더 빨리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아마존이 직접 자기네 칩을 만드니까 이 칩들을 이용해서 타이탄이 좀 더 빠르게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를 빨리 확보하는 회사거나 네. 아니면은 이렇게 칩을 빨리 확보하는 회사거나 두 회사들이 좀 치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온 디바이스는 좀 다른 영역이고요. 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다 이제 클라우드 영역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서는 데이터랑 아주 좋은 클라우드의 성능 두 가지가 결국은 모델을 결정하는 건데 둘 다 갖고 있으면은 최고고 그중에 데이터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클라우드가 좋거나 요런 선 내에서 주도권 싸움을 할 수 있겠네요. 그들끼리. 그렇죠. 지금 말씀해주신 맥락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 H100을 제일 많이 갖고 간 회사이면서 또 데이터가 엄청 많은 회사인 게 메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그럼 유망한 거네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GPU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 자기네들이 데이터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 수많은 사진과 페이스북에 있는 그 수많은 텍스트들 그렇죠.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AI를 뭘 해보려고 하는데 유럽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최근에 메타가 나 유럽에 안 할래 그러고 막 이렇게 땡깡 부리고 그랬는데 맞는 말이에요. 개인 정보들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막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어떻게 동의 받았겠죠. 동의 받았겠지만 그래도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만큼 설명하고 안전하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동의를 했는지 저는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네들이 AI 하드도 만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져온 인터넷 데이터들을 가지고 점점 더 인터넷 데이터 플러스 자기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데이터를 가지고 AI에 올인을 하고 있고 라마라는 모델을 만들고 오픈하는데 이거를 오픈소스로 다 여는 건 아니에요. 가져다가 좀 쓰고 파인튜닝 조금 할 수 있을 정도만 열어주지 100% 오픈소스는 아닙니다. 한 3분의 1 오픈소스 정도. 본인들의 걸 가져가서 활용해서 좀 산업이 커지게는 하고 싶지만 100% 열어주고 싶진 않은 거예요. 반쪽짜리긴 하지만 그래도 업계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라마로 자기네 모델 만들었다는 회사들이 지금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걸 가져다가 좀 고쳐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져다가 데이터 더 넣고 좀 고쳐서 쓸 때 권한 자체가 상용 소프트를 만들어도 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많이 열어준 거죠. 어쨌든 요거를 잘하고 있고 이렇게 만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같은데 적용을 하면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뭐 글이 옮겨지거나 뭐 등등 활용시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서비스들한테 적용을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ML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되게 큰 기술이지만 ML 가지고 돈 버는 데는 광고 업계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커머스라 그러면 AI를 추천을 하는 것과 그냥 잘 팔리는 거 10개 넣은 거와 매출이 뭐 AI를 추천하는 게 더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다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AI가 결국 사람을 대체하는 거는 AI 많이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AI가 사람보다 싸거나 인 건데 사람도 생각보다 싸기 때문에 AI가 사람보다 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몰로코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광고 요청이 예를 들면 100억 건이라고 할게요. 100억 건의 광고 요청이 와서 80억 개의 광고를 내보내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수의 광고 중에 골라서 내보내야 돼요. 뭐 이 복잡한 거를 알고리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광고는 머신러닝을 채택을 하고 구글이나 메타나 전부 머신러닝 가지고 광고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죠. 근데 이 광고가 LLM을 통해서 또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광고 문구라든가 광고 배너라든가 뭐 등등 이 사람들의 습성을 보고 패턴을 바꾼다든가 뭐 등등 ML이 광고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 LLM도 굉장히 할 게 많이 남아있을 것 같고 메타나 구글이 그런 걸 많이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옛날에 그냥 TV 광고 하던 거에 비해서 새로운 모바일 광고나 앱 광고들이 성능이 뭐 한 10배 올라졌다 좋아졌죠. 그렇다면 LLM 같은 걸로 더 좋아지면 저희가 진짜 원하는 개인화 광고가 더 잘 되는 이게 이제 돈이 큰 거고요. 그래서 메타는 이걸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진을 파는 것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결국 본인들의 광고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클 것이다. 구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메타는 이걸로 또 새로운 LLM을 활용할 수 있는 폼팩터로 활용하려는 것도 좀 보이잖아요. 애플이 비전 프로로 하려는 것처럼. 이번 기회를 틈타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폼팩터를 계속적으로 좀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메타가. 그렇겠죠. 근데 저는 아직은 이런 비전 OS나 예를 들면 메타 퀘스트 같은 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부, 제어부, 구동부라고 하면 구동부는 모터로 돌아가는 거고 제어부는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인식은 카메라로 사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웬만한 카메라도 충분히 해상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제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잘 굴러다니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것도. 근데 로봇도 꽤 이게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옛날 로봇의 구동부를 완전 새로 바꿨어요. 뭐 유압식에서 전기 모터로 바꾸면서 로봇이 막 일어나서 반대로 막 돌아가고 그런 영상이 나와서 히트를 쳤거든요. 기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얘는 구동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복잡한 구동이 필요한가? 인식부도 충분히 좋아졌고 구동도 충분히 좋아졌는데 제어부가 약해서 였던 거지. 여기서만 AI가 발전해서 이걸 연결시켜주면 다 되는 건데 저것만 한쪽을 더 발전시키는 거는 도리어 나는 이쪽을 못한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힘도 세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키도 커져야 되는 거지 하나만 발전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식부와 구동부는 다 좋은데 제어부가 발전해야 되듯이 나머지 부분도 소프트웨어만 발전하면 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VR 기기들은 네. 굳이 말하면 소프트웨어 하드 중에 하드웨어가 조금 더 남았어요. 네. 더 가벼워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그러니까 도리어 소프트웨어는 거기 다 발전했고 하드웨어가 발전이 안 된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들어가는 게 의미는 있겠지만 이미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발전돼 있는데 거기 LLM이 들어가서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가볍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네. 그냥 없어질 건 아니고 꼭 될 건데 당장은 아니다. 네. 그러면 메타도 아무튼 좋네요. 다음으로 다룰 구글은 참 힘든 게 있군요.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처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애플 좋아 보인다, 아마존 그 다음 좋아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로 무난하게 간다면 네. 메타는 뭐 라마를 잘 만들고 있고 훌륭하지만 그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는 아직 안 보인 그러니까 포텐셜만 있다 네. 정도로 보이고요. 안 긁은 복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구글은 사실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고 방금 말했던 거에 다 걸쳐 있긴 해요. 다 하네요. 다. 근데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가 메인으로 돈을 버는 것과 네. 집중하는 것과 같아야 돼요. 애플은 전화기 팔아서 돈을 버는 거니까 네. 온 디바이스가 말이 되는 거고 아마존은 클라우드 돈을 버는 거니까 클라우드 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돈을 버는 거니까 그걸 해야죠. 네. 다 말이 돼요. 그리고 구글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TPU 만들어야지, GCP 해야지, 제미나이 했지, 젬마 했지, 거기에 뭐 구글 워크플레이스 해야지, 네. 그 구글 워크플레이스에 이번에 제미나이 넣어가지고 이제 제미나이 4 구글 워크플레이스 하는데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하고 싸워야지. 전선이 너무 많아. 이게 선택과 집중이 너무 없다. 어려울 것 같다. 선택과 집중하는 게. 이게 회사의 문화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탑다운이에요. 네. 그래서 보스가 가자! 그러면 쫙 가고 네. 뭐 스티브 발머 같은 분이 오시면 네. 약간 헤매기도 하고 사티아 나델라 같은 분이 오면 쫙 달리고 이런 게 되는데 구글은 좀 달라요. 뭐랄까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합쳐져서 발현되는 네. 그게 좋을 땐 좋은데 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는 좀 더 헤매는 일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에서도 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으로 각자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좀 하고 네. 박해 회사들하고 좀 협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전선이 너무 높다. 네. 모두가 적인 거예요. 아니 애플 얘기할 때 구글이 손잡아야 되는 회사가 많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실상은 다 싸우고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전략적으로 좀 구글하고 마크스하고 지금 비하인드에서는 네. 뭔가 좀 손을 잡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빅테크들이 다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면서 또 의미가 있어요. 네. 안드로이드가 주겁잖아요. 그러면 iOS의 발전이 더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윈도우스가 있어야 맥OS가 있는 거고 네. GCP가 있어야 AWS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경쟁은 좋은 건데 그래서 빨리 구글도 좀 기운을 내서 네. 이런 걸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이 필요한 시기죠. 전선이 넓어서 다 하고는 있으나 다 잘 되면은 대박인데 다 잘 되기가 쉽지 않을 쉽지 것 않죠. 같다. 같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구글은 그래도 광고 매출이 가장 주된 매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막 큰 위협이 챗GPT 말고는 또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빅테크들 매출이 계속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돈 잘 벌고 있고 애플, 아마존 다 잘 벌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 구글은 광고 사업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LLM 가지고 엄청 시끄럽고 네. 또 LLM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참에 이제 인건비도 좀 전략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펀디멘탈하게 좋은 회사들이고 매출 잘 나오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다 좋은 회사들이죠. 그게 미국 빅테크의 힘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남았는데요. 여기는 또 볼 게 있습니까? 예, 그렇죠. 엔비디아도 물론 이제 A100, H100, H200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고 새로운 걸 더 빨리 자주 내고 있어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머지 회사들이 NPU 가지고 이걸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이긴 하고 또 자기네들 GPU로 만든 GDX 클라우드 AI라고 이런 걸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본인이 직접 하는 거와 비슷한 버추얼 클라우드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놓고 있고 이 와중에 밖에 크게 발표는 안 하지만 당연히 모델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소스로 나오니까 자기도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모트론이라고 오픈소스로 재밌는 건 이름이 네모트론 4인데 네. 아마 그래도 1, 2, 3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네모트론 4라고 해서 자기네들 GPU 많으니까 데이터만 왕창 긁어다가 네. 그래서 결국 GPU가 제일 많은 데는
아까 메타도 많다고 했지만 엔비디아보다 많겠어요 설마. 의외로 엔비디아가 여기서 또 다른 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엔비디아가 숨어있는 비즈니스 하나가 엔비디아 드라이브라고 자율주행차도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될 거니 그걸 집어넣거든요. 뭐 그러면서 나머지들 또 여러 가지 집어넣다 보니까 의외로 리얼 라이프 데이터들도 엔비디아가 또 수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PC를 발표했더니 엔비디아는 저 다른 회사랑 또 제휴해가지고 AI PC를 발표하는데 이건 훨씬 더 파워가 센 거죠. 네. 예, 물론 이제 AI PC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온 디바이스 AI를 부른다면 당연히 이제 퀄컴 칩이 들어간 코파일럿 플러스 PC보다 엔비디아의 엄청난 GPU가 들어간 랩탑이 훨씬 더 파워가 세겠죠. 네. 물론 이제 이걸 누가 지원해 주냐, 누가 만드냐 복잡함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엔비디아도 데스크탑용 GPU를 만들잖아요. 네. 모바일 랩탑용 GPU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도 온 디바이스 AI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클라우드도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GPU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만들고 있고, 거기에 LLM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지금 늘리고는 있죠. 하지만 현재만큼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도전적이죠. 각자 칩들을 워낙 많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거의 피크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여전히 잘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이 중에 어느 게 잘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지난 한 2, 3년만큼의 놀라운 성장을 보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자 칩 만들겠다고 발표들 많이 하고 만들어 왔는데 꽤 몇 년 지났잖아요. 이제 다들 직접 만든 것들 쓰고도 있고, 네. 뭐 스타트업에서 만든 것들도 상용화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시점이 되니까 경쟁자들이 좀 생긴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물론 파워는 엔비디아가 훨씬 더 막강해요. 그래서 쭉 보면 지금 굉장히 큰 합종 영향이 좀 예상됩니다.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잘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한쪽에 착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와 안드로이드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메타와 엔비디아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와 GPU의 만남, 네. 그 다음에 데스크탑 OS와 모바일 OS의 만남,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되게 다양한 조합이 가능할 것 같고, 그거를 이 회사들이 해야 더 안정적으로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지. 네. 지금은 경쟁도 필요하지만 협력도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싸우고 네. 어떤 부분에서는 네. 협력하고.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그런 걸 잘 보면서 거의 내 어깨에 올라타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잘 될 것 같은 회사들을 미리미리 잘 투자해서 네. 이제 부자가 되면 되겠죠. 네. 한번 또 내년 정도에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재밌겠네요.